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이해의 조용한 바탕, 관찰이라는 행위 속으로 천천히 떠나봅니다. 전 세계의 실험실, 산맥, 그리고 깊은 바다의 관측 속까지 수많은 눈과 기기가 우주가 보여주는 모습을 조용히 기록해 왔습니다. 위성이 추적하는 구름의 느린 이동부터 원자 격자 안에서 측정되는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관찰은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짧은 멈춤, 그 정적 속에서 관찰은 태어납니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인식은 데이터가 되고 빛은 측정이 되며 시간은 연속적인 순서로 변합니다. 관찰자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관찰되는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된 현실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 세심한 관찰이 어떻게 모든 과학의 기반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측정되고, 목격되고, 존재하는 그대로. 이것은 관찰의 과학, 천천히 설명합니다. 현실 속으로 잠들다입니다. 조용한 도구들. 2021년 6월 칠레 북부 차잔토르 고원. 새벽 2시 10분 한 기술자가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안테나의 정렬 상태와 노이즈 온도를 기록합니다. 바깥의 사막 공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극저온 펌프가 일정한 음으로 진동하고 각 접시는 며칠 전 설정된 대로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모든 조정은 협정 세계시 UTC로 기록됩니다. 그 밤은 빛이 아닌 주파수와 위상으로 기록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부위는 기울기를 각도로 측정하고 지진계는 미세한 중력 변화로 흔들림을 표현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마그네슘 퍼클로레이트 컬럼은 공기 중의 수분을 말립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하나의 원칙으로 연결됩니다. 관찰이란 번쩍이는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끝없는 보정의 과정이라는 것.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의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기기가 어떻게 움직임을 기억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연속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따라갑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절차적입니다. 전 세계 기관들은 표준을 정밀하게 맞추어 서로 떨어진 기기들이 마치 하나의 확장된 센서처럼 작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과 기록, 운영의 리듬을 다룹니다. 관찰을 유지의 행위로, 기록을 지리로, 시간을 공유된 기준으로 확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도 5,000m의 이 공원에는 밀리미터 파장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수증기에 흡수되지 않는 투명한 대역을 제공합니다. 각 안테나는 은하가 처음 형성되던 시절부터 여행해온 신호를 수신합니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도착하고 여러 시간대의 근무조가 겹쳐 교대로 처리합니다. 그 누구도 완성된 전 과정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인계와 점검, 월간 일정과 분기별 검토를 통해 스스로 유지됩니다. 온도의 안정성이 곧 민감도를 결정합니다. 수신기는 액체 헬륨으로 절대 온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보급 일정은 엄격하며 7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대체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찰의 연속성은 물리학만큼이나 물류에 의존합니다. 관찰은 짧은 발견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의 훈련이 됩니다. 2021년 1월 야간 안전성 점검이 반복 기록되었습니다. 위상 변화는 예측된 허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세슘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교차 비교한 결과 완벽한 동기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슘의 진동 주파수는 장소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협정 세계 시 UTC는 서로 다른 반구의 관측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줍니다.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데이터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2022년 3월에는 극저온 장치가 교체되어 시스템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노이즈 수준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모든 수정을 보고서로 남겼고 이후의 데이터는 이전보다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개선이 오랜 기간 쌓여 전체 신호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022년 말 각국의 관측소들이 서로 교정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한 채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정밀함이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시계가 일치하고 절차가 맞아떨어질 때 지구 반대편의 기기들도 마치 나란히 놓인 듯 작동합니다. 2023년 2월 해양 부표로부터 연속적인 염도와 수온 데이터가 끊김없이 전송되었습니다. 매번 샘플링이 끝날 때마다 자동 세척이 이루어졌고 염분포는 신선한 물로 세정되었습니다. 부표는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묶음으로 보내며 지상국은 6시간 또는 12시간 단위로 수신합니다. 누락된 항목은 드물고 있을 경우 그 이유가 문서화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때 간헐적 관찰로는 결코 보이지 않던 패턴이 드러납니다. 2023년 7월 지진계 광도계 플럭스 타워의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하나의 저장소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시보드는 단일 신호가 아니라 연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진의 시각과 대기압의 변동, 식생의 반응을 함께 겹쳐보자 멀리 떨어진 현상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데이터의 양은 인간이 일일이 검토하기엔 너무 방대했지만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중요한 변화만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평온한 정상 상태를 이루며 그 배경 속에서 변화는 더욱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2024년 4월 외딴 관측소의 전원 시스템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낮 동안 충전을 담당하고 배터리가 극지방의 긴 겨울밤을 견뎌냅니다. 예비 발전기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대기합니다. 이런 다층 구조 덕분에 중단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자료의 연속성은 결국 정보로 변환됩니다. 국가표준연구소들은 기준 발진기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안정성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운영팀은 이를 검토하고 국제 도량형 국에서 발표한 오차 값을 바탕으로 위상을 조정합니다. 북극의 기상 관측소부터 적도의 플럭스 타워까지 모든 기관은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부표 배치와 검교정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데이터는 실험실 표준과 교차 비교되어 정확도가 검증됩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조용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협력하며 지구가 내는 신호의 각 부분을 확인합니다. 관찰을 지탱하는 인프라는 장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과 훈련, 프로토콜의 표준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상호 검증의 문화가 그 기반을 이룹니다. 논문은 새로운 발견뿐 아니라 정상 작동의 기록도 담습니다. 이 축적된 반복이 과학을 지탱합니다. 혁명보다는 누적, 놀라움보다는 신뢰. 작은 보고서들이 쌓여 거대한 이해의 구조를 만듭니다.
기술자들이 일하는 공간은 안정성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진동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조명은 장시간 근무자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이 일에는 인내와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오류도 잡히지 않으면 큰 왜곡을 낳기 때문입니다. 검증 절차는 대부분의 실수를 조용히 걸러냅니다. 결과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발표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확실함이 중요합니다. 찻잔 토르의 기록에는 모든 교체와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교체된 부품은 일련 번호로 추정되고 이전과 이후의 성능이 비교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로 발전해 고장이 나기 전 교체 일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다음 세대의 설계에 반영됩니다. 관측 장비는 운용 그 자체를 통해 진화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표준 대상 관측은 기준점이 됩니다. 신호가 안정된 천체를 주기적으로 관측해 장비의 감도를 점검합니다. 편차가 발견되면 즉시 진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온도나 연결 문제처럼 교정 가능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빠르게 복구됩니다. 이런 주기적인 점검 덕분에 데이터의 신뢰성은 세월이 지나도 유지됩니다. 근무의 리듬 또한 일정합니다. 아침 조는 시스템 점검을, 오후 조는 밤사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녁 조는 새벽 관측을 준비합니다. 교대 시마다 기록이 연계되고 질문은 다음 조가 이어받습니다. 시차를 넘어 열린 통신 채널 덕분에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해법은 공유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공동의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초기 필터링으로 잡음을 제거하고 보정 계수를 적용하며 위치와 시간, 기기 상태, 환경 조건 같은 메타데이터가 함께 붙습니다. 품질 알고리즘이 신뢰도를 평가해 높은 점수의 데이터만 공개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경계선상의 자료는 추가 검토를 받고 폐기된 자료조차 별도로 보관됩니다. 자동화와 인간의 판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저장 시스템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중복 백업을 유지합니다. 하드웨어 장애나 자연재해에도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아카이브는 장기 보존을 위한 형식을 사용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데이터도 새로운 분석 도구로 다시 익히며 미래의 연구에 쓰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관찰은 결국 협력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누구도 전체를 혼자 보지 못합니다. 각자의 작은 역할이 모여 큰 패턴을 드러냅니다. 신뢰와 표준, 그리고 느린 축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교정의 리듬 속에서 지구는 스스로의 패턴을 인식합니다. 기기는 해석 없이 기록하고 물리적 현상을 수치로 바꿉니다. 그 수치가 모여 규칙이 되고 규칙은 과정을 암시하며 과정은 원인은 이론을 낳습니다. 이론은 다시 새로운 관찰을 이끌고 순환은 이어집니다. 기록이 쌓이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먼 별에서 도착한 빛이 이 거대한 측정 체계에 합류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빛이 어떻게 과거의 증거로 남아 시간이 데이터를 만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은 기억처럼 남는다. 2022년 10월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 현지 시각 밤 10시 43분 망원경이 좁은 대역의 필터를 맞추며 노출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의 시간은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동기화됩니다. 돔이 조용히 회전하며 별빛을 따라갑니다. 오늘 밤 이 망원경에 닿는 모든 광자는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출발한 것들입니다. 관찰은 이곳에서 고고학이 됩니다. 시간의 퇴적층을 발굴하듯 우리는 빛 속에서 과거를 읽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시간을 기록하는가를 다룹니다. 스펙트럼에는 물질의 구성 정보가, 적색 편의에는 운동의 방향과 속도가, 도착 시각에는 거리와 나이가 담겨 있습니다. 광학,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 데이터를 겹쳐서 분석하면 우주는 하나의 정리된 과거 시제로 펼쳐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계에서 벗어나 그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로 인해 모든 관찰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됩니다. 가까운 별의 빛조차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우주가 훨씬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망원경은 일종의 시간 기계가 되어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한계 속도만큼 과거로 깊이 들어갑니다. 광자는 진동수에 비례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를 통과하면 빛은 파장별로 분리되어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관측된 스펙트럼을 실험실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의 화학 조성을 알아냅니다. 이 방식은 19세기에 확립된 이후 지금도 천문학의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의 팽창을 보여줍니다. 멀어지는 천체의 빛은 늘어나며 붉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효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고 관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그 스펙트럼은 더 붉게 이동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빛의 스펙트럼만으로 거리와 공간의 구조를 계산합니다. 밝기 측정과 결합하면 우리는 3차원으로 펼쳐진 우주의 물질 분포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 대형 관측 프로젝트가 5번째 데이터 공개를 마쳤습니다. 그 목록에는 200만 개가 넘는 천체의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분석이 적색 편의를 계산하고 품질 지수를 부여했습니다. 모호한 사례는 연구자들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는 은하의 진화, 우주의 대규모 구조, 그리고 팽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검증 후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논문이 이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드러냅니다. 가시광선이 뿌연 먼지에 가려질 때 적외선은 그 속을 통과해 별이 태어나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먼지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긴 파장에서 부드럽게 빛납니다. 우주 망원경들은 자체 열을 차단하기 위해 냉각된 상태에서 작동하며 미세한 적외선 신호를 포착합니다. 각 픽셀은 특정 파장의 밝기를 기록하고 여러 장의 노출을 겹쳐 하나의 큰 하늘 지도를 만듭니다. 2023년 3월, 과거의 적외선 자료와 광학 자료가 서로 교차 비교되었습니다. 두 영역에서 동시에 관측된 은하들은 일관된 특성을 보였습니다. 적외선에서 밝은 은하는 광학적으로 붉게 보였고, 이는 나이가 많고 먼지가 많은 별 집단과 일치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은하의 진화 과정이 한층 명확해졌고 드물고 독특한 천체들이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 관측은 우주의 기원 배경을 보여줍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쯤 되었을 때 남겨진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도착합니다. 그 안에 미세한 온도 차이는 은하와 은하단이 태어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관측 임무를 통해 이 신호가 정밀하게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우주론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이크로파 편광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편광의 패턴에는 초기 우주의 밀도, 파동과 중력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 먼지간에는 편광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정형 신호를 제거한 후 남은 패턴은 오래전 이론이 예측한 인플레이션 우주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십 년 전 제안된 우주 팽창 이론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습니다. 초신성의 빛 역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이 폭발할 때의 밝기는 예측 가능한 일정한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 밝기를 관측하면 거리 추정이 가능하고, 적색 편의와 결합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런 관측을 통해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발견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관측이 반복되었고, 가속 팽창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500개 이상의 초신성 데이터를 통합한 새로운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양한 거리 구간에서 오차가 통계적 한계 이하로 유지되었고, 우주의 팽창사를 정밀하게 제약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체 모델은 제외되었고,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표준 우주 모형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남았습니다. 중력 렌즈는 빛이 거대한 질량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앞쪽의 거대한 은하단에 의해 굴절되어 확대되거나 왜곡되어 보입니다. 이 효과는 물질 분포,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빛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은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2024년 4월 발표된 렌즈 관측 지도는 수천 제곱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약한 렌즈 효과라 불리는 미세한 왜곡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은하단을 잇는 필라멘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 지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우주 구조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아도 우주를 형성하는 틀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을 연구하는 분야, 시간 영역 천문학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별은 일정한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며 폭발적 사건들은 짧게 빛나고 사라집니다. 매일 밤 수백만 개의 천체가 모니터링되고 자동 알고리즘이 변화의 신호를 감지해 경보를 발송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은 반대하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정교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2024년 6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밤하늘에서 관측된 수많은 병황 천체를 분류했습니다. 이전의 확정 사례들을 학습하여 초신성, 변광성, 활동은하 등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했습니다. 드문 사례만 인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동화 덕분에 연구자들은 이제 더 특이한 현상과 그 물리적 원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로 물질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태양, 초신성, 그리고 극한의 우주 현상에서 만들어져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선
거대한 탐지 체적이 필요합니다. 얼음, 물, 혹은 특수 액체 속에서 중성미자가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미세한 빛을 포토센서가 기록합니다. 각 중성미자는 빛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2024년 9월 한 입자 관측소가 10년 연속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천 개의 대기 중성미자와 수십 개의 천체 기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2017년에 한 사건은 먼 블레이자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과 정확히 같은 방향 시간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일치는 중성미자가 괴너지 우주 현상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중성미자는 빛과 함께 우주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전령이 된 것입니다. 멀티메신저 천문학은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하나로 엮습니다. 빛, 중성미자, 그리고 중력파가 동시에 우주를 전합니다. 2017년 8월 중력파 관측소가 중성자별 합병 신호를 감지했고 수초 뒤 감마선 위성이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몇 시간 후 광학망원경이 그 자리를 찾아내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그림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관측은 대륙과 대역을 넘어 이어집니다. 한 곳에서 사건이 감지되면 다른 관측소들이 즉시 대응합니다.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후속 관측이 시작됩니다. 짧게 빛나는 천문 현상은 시간이 곧 정보이기에 속도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세대를 넘어 남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래된 기록을 새 도구로 다시 분석하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발견합니다. 관찰의 가치는 시간과 함께 자라며 이 기록들은 여전히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파장에서 교정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표준별의 밝기로 기기의 반응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검증으로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조롭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협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십 개의 기관과 수백 명의 연구자가 관측, 처리, 해석의 역할을 나눕니다. 결과물에는 공동의 이름이 나열되며 현대 과학이 한 사람의 성취를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견의 속도는 데이터의 축적 속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질문은 빠르게 답을 얻지만 어떤 것은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기술과 이론, 그리고 기회의 균형이 맞아떨어질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조용히 도착하는 광자들, 그 하나하나가 시간의 조각입니다. 기기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알고리즘은 의미를 추출하며 연구자들은 그 안에서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이해는 현재에서 우주의 기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서사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시 시점을 바꿉니다. 이제 규모와 누적의 문제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광대한 공간 속에 쌓여가며 관측의 전략이 각 범위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규모와 축적 2023년 2월 그린란드 빙상 해발 약 1100m 지점에서 얼음을 뚫고 시추 코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수된 매 미터의 길이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눈이 제 무게에 눌려 얼음이 된 시간의 압축본입니다. 지름 약 10cm의 원통 속에는 눈이 얼음으로 바뀌며 갇힌 작은 기포 등이 남아있고 그 기포에는 수백 년 전의 대기가 고요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코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동위 원소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얼음은 한 해 한 해 쌓인 기록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겨울의 층으로 시간을 정리해 둡니다. 이번 장은 규모를 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작은 추가가 오랜 세월을 건너 거대한 기록을 만든다는 사실을 나이테와 퇴적층, 빙액과 산호띠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차분히 확인합니다. 각 층위는 조금씩 다른 정보를 더하고 그 누적이 한 해 동안은 보이지 않던 변화를 드러냅니다. 새롭게 더해진 것은 종합입니다. 여러 대리지표를 함께 엮어 일관된 재구성을 시도하고 자연이 이미 써둔 기록을 관찰로 다시 읽어냅니다. 빙액은 때로 3k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가장 아래쪽 얼음은 인류가 등장하기 전의 시대를 품고 있습니다. 시추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고 코어는 기록되고 사진으로 남겨진 뒤 차가운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일부는 전문 연구실로 보내져 서로 다른 속성을 분석합니다. 밀양 원소의 농도는 화학 분석으로, 과거의 온도는 동위 원소 비로, 갇힌 기체는 당시 대기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대를 각기 다른 창으로 들여다보는 셈입니다. 2023년 5월, 한 새로운 빙핵이 기반함까지 닿았습니다. 적당한 적설률과 얼음 흐름이 적은 지점을 골라 긴 시간을 고르게 담아냈고 그 안에는 10만 년이 넘는 기후 역사가 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초기 분석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었고 두 기체는 지구 공전 주기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보였습니다. 따뜻한 시기는 더 높은 온실가스 농도와 맞물렸고 이전 코어에서 알려진 상관관계가 이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얻은 일관성은 해석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줍니다. 나이테는 해마다 쌓이는 연륜으로 연 단위의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성장기의 조건에 따라 폭이 달라지고 넓은 고리는 좋은 해를, 좁은 고리는 가뭄이나 한기를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고목의 패턴을 겹쳐 이어 붙이면 수천 년에 이르는 연대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얻은 정밀한 시간축은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를 맞추고 기후 재구성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8월에는 7,500년에 걸친 유럽 지역의 나이테 연대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습지와 건축물에서 보존된 목재 조각들이 교차 연대로 한 줄로 이어졌고 수십 년 규모의 가뭄, 화산 냉각 사건, 서서히 진행된 온도 변화가 차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자료에 연대를 맞추는 기준이 되었고 기후 모형의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쓰셨습니다. 나이테의 정밀함은 해상도가 낮은 다른 기록을 보정하는 데 빛을 발합니다. 호수와 바다의 퇴적 코어는 물속을 가라앉은 입자들이 층층이 쌓인 기록입니다. 유기물과 광물, 미세한 생물의 흔적이 켜켜이 이어지고 피스톤 코어러나 시추 장비로 뽑아 올리면 시간의 층서가 보존됩니다. 실험실에서는 화분과 규조류, 화학 표지를 식별해 과거의 호수 수위와 식생, 바다의 온도를 함께 읽어냅니다. 2023년 10월 열린 해역에서 채취한 한 해양 퇴적 코어가 80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느리지만 일정하게 쌓인 퇴적 덕분에 이 코어는 1천만 년을 대표합니다. 곳곳에서 발견된 미세화석은 바다 환경의 변화를 말해 주었고 간빙기에는 따뜻한 물의 종이, 빙기에는 차가운 물의 종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반복 패턴은 지구 기후의 진동을 여러 차례 기록했고 더 긴 시간, 규모의 냉각 경향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산호초는 폴립이 탄산칼슘 골격을 쌓아 올리며 위로 자랍니다. 단면에 연간, 밀도띠는
성장 속도를 반영하고 스트론튬 대 칼슘 B는 바닷물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위원소 분석을 더하면 해석이 단단해집니다. 살아있는 산호에서 뽑은 코어는 수백 년을 거슬러 열대 바다의 기록을 월간 연간 해상도로 들려줍니다. 2024년 1월 서태평양에서 얻은 300년 산호 코어 분석이 발표되었고 수온의 변화와 해류의 흔들림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엘니뇨의 시기와 규모가 뚜렷이 남아있어 현대 관측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산호 기록은 계측 자료가 짧아 놓쳤던 공백을 메워주었고 최근의 온난화를 과거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상승은 이전 세기들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굴 속에서 자라는 스펠러댐, 즉 종유석과 석수는 물 화학의 기록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광물이 침전될 때 층이 자라고 탄산 칼슘의 산소 동위원소는 강수와 온도를 반영합니다. 우라늄 계열 연대 측정은 절대 연대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보다 더 세밀한 분해능을 갖습니다. 지역의 수문 변동, 몬순의 강약과 가뭄의 빈도가 이 고요한 성장 속에 새겨집니다. 2024년 4월 중국의 한 동굴에서 40만 년을 포괄하는 스펠러댐 기록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궤도 변화와 연동된 몬순의 강도를 보여주었고 따뜻한 간빙기에는 강한 몬순이, 빙기에는 약한 몬순이 나타났습니다. 남극의 빙액과 위상이 맞아떨어지며 지구 규모의 동시성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극지 자료로는 얻기 어려운 지역적 세부가 더해졌습니다. 여러 대리지표를 함께 쓰면 재구성이 더 단단해집니다. 각 기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빙액은 대기 조성을 알려주지만 극지에 한정되고 나이테는 연 단위로 정밀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지역에 국한됩니다. 퇴적 코어는 긴 시간을 담다 세부가 흐려지기 쉽고 산호와 스펠러댐행은 지리 시간의 빈틈을 채웁니다. 같은 시기를 덮는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일치하는 부분이 결론을 지지하고 어긋남은 지역 차이나 측정상의 문제를 더 깊이 살피게 합니다. 2024년 6월 지난 2000년을 덮는 심 3개의 고기후 기록을 종합한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빙핵, 나이테, 산호, 퇴적층, 그리고 역사 문헌까지 함께 엮어 통계적으로 공통 신호를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 온낭이와 이후의 냉각이 확인되었고 최근의 온난화는 이 집합 내 어느 세기 규모 변화보다 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자연 기록에서 함께 나온 이 결과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측정 기술은 계속 좋아집니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작은 변화도 보이고 연대 측정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새로운 대리 지표가 정보의 종류를 넓혀주고 생물 표지와 미량 원소비는 바다 화학과 식생의 흔적을 더합니다. 기술의 진전은 기존 코어에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보관 자료의 재분석은 종종 새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위원소 분석용 질량 분석기에 정밀도가 향상되어 더 작은 시료로 더 높은 정확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의 코어가 다시 분석되었고 온도 추정은 세밀해졌으며 불확실성은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겨우 보이던 특징들이 또렷해졌고 샘플 아카이브를 유지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공간적 분포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장소의 기록이 모여야 지역 차이와 큰 패턴이 함께 보입니다. 자료가 많은 곳은 세밀한 재구성이 가능하지만 빈 곳은 해석의 틈을 만듭니다. 특히 열대와
남방호의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하나의 새로운 지점이 가져오는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듬성한 그물을 촘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작업은 계절과 대륙을 넘나듭니다. 빙하 시추는 짧은 극지, 여름에 이루어지고 산호는 외딴 암초에서 잠수 채취가 필요합니다. 호수의 코어는 배와 휴대 장비로, 동굴은 때로 기어오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날씨는 종종 일정을 미루고 험한 환경에서는 장비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끈기와 유연함이 성공적인 현장 연구의 조건입니다. 2024년 11월 먼 외딴 섬에서 산호 코어를 채취한 팀이 돌아왔습니다. 접근이 어려워 거의 찾지 않던 곳이었지만 500년에 이르는 표본이 잘 보존되어 연간띠가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해류의 영향권에 놓인 위치가 향후 해양 순환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석에는 오랜 시간이 들겠지만 첫 소견은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떠받치는 실험실 인프라도 튼튼합니다. 영하 20도의 냉장실에는 빙액이 보관되고 온습도가 일정한 시설에는 목재와 퇴적 시료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제작된 질량 분석기는 동위원소를 측정하고 카메라가 달린 현미경은 미세한 구조와 화석을 기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치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아카이브하여 현장 이후에도 오랫동안 과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학원생들은 현장과 실험실, 분석법을 배우고 선배가 시작한 연구를 이어받아 기록과 데이터셋을 확장합니다. 문서로 다 담기지 않는 노하우와 세심한 습관이 전해지며 품질은 이렇게 유지됩니다. 경험 많은 연구자들은 신입에게 문제를 푸는 방식과 주의 깊은 태도를 조용히 건네줍니다. 협업은 학문 경계를 넘어 이어집니다. 고기후학자와 지구화학자, 생물학자, 통계학자, 기후 모델러가 함께 해석을 완성합니다. 학제 간 만남은 생각과 방법을 교환하게 하고 공동 저자는 각자의 기여를 한 줄에 묻습니다. 큰 질문일수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불확실성의 다루기도 세심합니다.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있고 연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표와 기후 사이의 관계에는 흩어짐이 있습니다. 재구성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계적으로 반영하고 신뢰 구간을 통해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과도한 확신은 해석을 흐리고 정직한 한계의 제시는 신뢰를 쌓고 적절한 활용을 돕습니다. 공개 아카이브는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고기후 자료를 표준 형식으로 큐레이션해 누구나 비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메타데이터는 생성 과정과 방법을 분명히 남깁니다. 2차 분석자는 원 연구를 인용함으로써 기여를 인정하고 공유와 보호가 균형을 이루며 데이터의 가치는 배가 됩니다. 얼음, 나무, 퇴적, 돌에 켜켜이 쌓인 느린 축적 속에서 지구는 스스로의 과거를 기록합니다. 관찰자는 그 기록을 인내로 꺼내 읽습니다. 한 코어, 한 고리, 한 띠가 증거를 보태고 서로 겹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풍경을 복원합니다. 수고롭지만 결실이 분명한 작업 속에서 이해는 디테일의 축적로부터 자라나고 아카이브가 늘어날수록 지식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은 살아있는 체계로 시선을 옮깁니다. 분자에서 생태계까지 생명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관찰할지 지질학적 아카이브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동적인 세계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2024년 3월 아마존 분지 남위 0.3도 지점
울창한 수관 위로 42m 높이의 플럭스 타워가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센서들은 이산화탄소 교환, 수증기 흐름, 에너지 균형을 측정하며 데이터는 10km 떨어진 관측소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30분마다 누적되는 수치는 숲의 호흡과 광합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어떻게 지역과 전 지구의 기후를 형성하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번 장은 살아있는 체계의 관찰을 다룹니다. 생물학적 과정이 어떻게 측정 가능한 신호로 바뀌는지를 검증합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호흡은 그것을 다시 방출합니다. 증산은 물을 토양에서 대기로 옮기고 영양순환은 원소의 형태를 바꿉니다. 각각의 과정은 적절한 도구로 감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새롭게 더해진 발전은 네트워크 관찰입니다. 생태계를 가로질러 배치된 센서들이 지역에서 대륙 규모로 확장된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구조가 아니라 과정의 관찰로 이어집니다. 에디 공분산 기법은 생태계와 대기 사이의 기체 교환을 직접 측정합니다. 초당 수십 번 샘플링하는 고속 센서가 난류의 미세한 변동을 포착하고 바람의 속도 방향 농도 변화를 함께 계산해 순수한 플럭스를 분리합니다. 센서의 위치 선정부터 방대한 데이터 처리까지 세심함이 필요하지만 잘 구축된 장비는 탄소와 수분의 교환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2024년 4월 열대 우림 전역에서 60개의 플럭스 타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양한 강구 조건과 훼손 이력을 가진 지점들이 함께 관측되며 생태계의 기능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숲은 생장기 동안 강한 탄소 흡수를 보였고 최근 벌목된 지역은 부패 목재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냈습니다. 이 일관된 패턴은 회복 기간과 지속 가능한 벌목량을 정량화했습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 물, 햇빛을 이용해 당을 만들고 엽록소는 붉은빛과 푸른빛을 흡수하면서 녹색을 반사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특징은 위성에서도 감지되어 전 지구의 식생 활동을 지도처럼 보여줍니다. 적색과 근저고에선 반사율로 계산되는 NDVI, 정규화 식생지수는 광합성 능력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성장기, 가뭄, 생리적 변화를 드러냅니다. 2024년 6월 위성 식생지수의 30년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구의 나푸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열대림은 이산화탄소 비료 효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고 북극은 툰드라가 확장되며 초록빛이 더해졌습니다. 온대림은 해마다 비슷한 주기를 반복하되 해마다 다른 날씨에 따라 미묘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긴 기록은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호흡은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작용입니다. 토양의 호흡에는 뿌리, 균류, 세균, 부패하는 유기물이 모두 관여합니다. 토양 위에 설치된 챔버 안에서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측정하면 그 지역의 호흡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장소마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반복 측정에 평균적인 경향을 얻습니다. 2024년 8월 전 세계 500개 지점의 토양 호흡 데이터를 통합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뜻한 토양일수록 호흡 속도가 빨랐고 가뭄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줄였지만 다시 젖을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관계들은 통계 모델로 정량화되어 탄소 순환 예측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열대 지역의
자료 부족이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식물의 계절 주기를 다루는 현상학 연구도 있습니다.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는 과정은 매년 반복되지만 시기와 길이는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이 일찍 오면 성장기가 길어지고, 가을이 늦으면 광합성 기간이 연장됩니다. 오랜 기록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을 보여줍니다. 2024년 10월 70년에 걸친 식물 현상 데이터가 분석되었습니다. 옛 기록, 식물 표본, 최근의 디지털 사진을 함께 사용해 봄철이 비트는 시기가 20세기 초보다 약 일주일 빨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을의 변화는 종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식물은 늦게 낙엽을 떨었고 어떤 것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종별로 서로 다른 적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 관찰에는 다양한 기술이 동원됩니다. 숲길이나 물가에 설치된 카메라 트랩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들은 종 구성과 활동 패턴, 개체수 변화를 알려줍니다. 무선 추적 장치는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음향 센서는 울음소리로 종을 식별합니다. 또한 물이나 흙 속의 환경, DNA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생물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한 보호구역에서 5년간 운영된 카메라 트랩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만 장이 넘는 사진 속에는 포유류의 활동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안정적인 개체 수를 보였고 멸종위기 육식동물 한 종은 소폭 증가해 보호 조치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밀렵 흔적이 함께 포착되어 단속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작동한 카메라는 일시적인 조사로는 얻을 수 없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미생물 과정은 영양순환의 핵심입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유기물을 분해하며 질소와 인, 여러 원소를 방출합니다. 질산화와 탈질 과정은 질소를 다양한 화학 형태로 바꾸고 공생 미생물은 대기 중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배양, 동위원소 추적, 분자 분석으로 측정되며 생태계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5년 2월 농경지와 산림 토양에서 질소 순환을 측정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질소 15 동위원소를 이용해 원자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산림은 질소를 효율적으로 보유한 반면 농경지는 상당량을 지하수로 잃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작지의 미생물 다양성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양분 보전을 위한 관리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원격 탐사는 관찰의 범위를 지상에서 궤도까지 확장합니다. 위성은 며칠 간격으로 지구 표면을 촬영하며 다양한 스펙트럼 밴드로 식생 상태, 수분 함량, 토지 피복을 분석합니다. 열 센서는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레이더는 구름 너머의 열대 지역까지 관측합니다. 원시 이미지는 처리 과정을 거쳐 생태 변수의 지도 형태로 바뀌고 시계열 분석으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는 현장 데이터의 공간적 맥락을 완성시킵니다. 2025년 4월 위성 영상과 지상 플럭스 측정을 결합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타워 데이터를 학습하여 대륙 규모의 탄소 교환을 예측했고 검증 결과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지역 측정을 대륙 전체로 확장시켜 탄소 예산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예측과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유도했습니다.
유전체 기술은 생물을 직접 포획하지 않고 다양성을 측정합니다. 물, 토양, 공기에서 얻은 환경 DNA를 분석하면 그 안에 염기 서열이 알려진 종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메타 바코딩 기법은 전체 생물군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드문 종이나 숨은 생물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2025년 6월 한 하천 유역에서 실시된 환경 DNA 조사는 어류의 분포를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인 그물 채집 결과와 거의 일치했으며 훨씬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놓친 희귀종도 DNA 시료에서 발견되어 보전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종의 확산을 조기에 포착해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험적 조작은 생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비료 실험은 영양 제한을, 가열 실험은 기후 변화를, 가뭄 실험은 수분 의존성을 조사합니다. 대조구와 처리구를 여러 해 관찰하면 원인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반복과 무작위 배치는 결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관찰이 현상을 기록한다면 실험은 원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8월 10년에 걸친 산림 가열 실험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적외선 히터로 토양 온도를 4도 높였을 때 초기 몇 년은 나무 생장이 증가했지만 5년이 지나자 양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생산성이 감소했습니다. 토양의 탄소 손실도 빨라졌습니다. 짧은 반응과 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 기후 변화 예측에 복잡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델링은 관측을 예측의 틀로 통합합니다. 생리작용, 영양순환, 에너지 균형에 대한 이해를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측정값으로 매개 변수를 채워 미래 조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불확실성을 정량화해 신뢰 구간을 제시하고 예측에 민감한 요인을 찾아 추가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5년 10월 20개의 생태계 모델이 실제 탄소 플럭스와 비교되었습니다. 대부분 평균 연간 교환량은 잘 재현했지만 계절적 타이밍에서는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봄철 생장 시작 시점은 모델마다 몇 주씩 달랐고 이는 현상학적 제어 요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완전함을 시사했습니다. 이 차이는 새로운 실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기 생태 연구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통합된 프로토콜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 사이트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지역적 특성이 함께 드러나고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 분석과 출판을 이어갑니다. 이런 협력 모델은 단일 연구소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12월 40개 숲 지역의 생산성 조합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온도, 수분, 양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상대적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대는 양분이, 온대는 온도와 수분이, 북방림은 온도가 지배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관된 패턴은 이론을 뒷받침하면서도 각 요인의 정량적 크기를 밝혀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체계를 관찰한다는 것은 정적인 기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는 일입니다. 생명은 조건에 즉각 반응하고 변화는 몇 초에서 수백 년까지 다양한 시간 척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변동을 담아내려면 오랜 시간의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장기 데이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번 얻으면 대체할 수 없는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기준을 세우고 변화를 감지하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까지 기록합니다. 연구자들은 표준화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표준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은
정밀함을 높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도입될 때는 기존 방식과 겹쳐 쓰이며 교정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증 뒤에 점진적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성 덕분에 긴 기록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생명과 환경이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받는 그 복잡한 교류 속에서 생태계는 자신을 유지합니다. 관찰은 그 일부를 포착하고, 측정은 단면을 남기며, 모델은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묻습니다.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각 연구는 시야를 더하고 모여서 생명을 지탱하는 체계의 윤곽을 그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시 종합부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다양한 관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지구라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각 영역이 어떤 피드백과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2025년 1월 전 지구 자료동화 시스템, 지상 관측소와 기상 라디오존대, 항공기, 위성에서 온 관측이 초대형 컴퓨터로 모여듭니다. 대기의 상태는 6시간마다 수백만 건의 관측을 동화해 갱신되고, 수치 예보 모델이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이 시스템은 밤낮 없이 작동하며 매 순간 지구 대기의 모습을 이어서 그립니다. 통합된 관찰이 이해와 예측으로 이어지는 전형입니다. 이번 장은 앞선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서로 다른 규모와 분야의 관측이 어떻게 일관된 그림으로 합쳐지는지 살펴봅니다. 대기와 해양, 빈권, 육지, 생물권은 에너지와 물, 화학적 교환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각 요소를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과 되먹임이 시스템의 거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강조되는 관점은 지구 시스템 과학입니다. 행성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관측하고 모델링하는 접근입니다. 이야기는 관찰이 어떻게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지로 이어집니다. 수치 예보는 물리 법칙을 따르는 모델에 관측을 흡수해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만들고, 그 상태를 유체역학, 열역학, 수분, 보존 방정식으로 앞 시간으로 전파합니다. 예측의 성능은 초기 조건의 정확도, 모델의 충실도, 그리고 본질적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새 관측이 더해지며 오류가 바로잡히고 예측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2025년 2월 한 예보 시스템은 자료 동화 방식을 개선해 위성 복사 자료와 레이더 관측을 더 잘 반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보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사흘 예보가 이전의 이틀 예보만큼 정확해졌으며, 이는 새 관측원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 덕분이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동화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분석은 현대의 자료동화 기법을 과거 관측에 적용해 일관된 대기 상태의 기록을 만듭니다. 예보와 달리 재분석은 특정 시기의 모든 관측을 활용해 관측 체계의 변화를 보정한 최선의 과거 추정을 제공합니다. 긴 시간의 맥락이 필요한 기후 연구는 이런 일관된 자료에 의존합니다. 2025년 4월 공개된 75년 재분석은 복구된 역사 관측, 위성 기록, 현대 지상 관측을 통합해 대기 순환, 온도 추세, 수증기 변화를 정량화했습니다. 북극 증폭, 성층권 냉각, 제트기류 위치 변화가 기록되었고, 각각은 독립연구에서 알려진 사실과 들어맞았습니다. 통합된 그림은 기후평가의 신뢰를 더했습니다. 해양 관측은 위성, 부표, 선박,
자율무인체를 결합합니다. 위성은 해수면 온도와 색, 높이를 측정하고 부표는 수심별 온도와 염분을 기록합니다. 선박은 반복 항로를 따라 채집을 수행하고 자율부유체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주기적으로 잠수해 수직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함께 해양의 상태와 변동을 감시합니다. 2025년 6월 자율부유체 배열이 배치된 지 20년이 되었고 4,000기가 넘는 장비가 거의 전 지구를 덮는 관측을 제공했습니다. 상층 2,000m 전층에서의 열 함량 증가가 확인되었고 염분 패턴은 강수와 유출의 변화로 담수가 재분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협력으로 유지된 이 배열은 드문 선박 관측에서 거의 실시간의 전지구 모니터링으로 해양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빈권의 관측은 면적, 두께, 이동을 함께 봅니다. 위성은 매일 해빙 분포를 촬영하고 레이더 고도계는 두께를 추정합니다. 얼음 위의 부표는 위치와 온도를 전송하며 항공 관측은 중간 규모의 틈을 배웁니다. 지역에 따라 한 세기를 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북극 해빙의 극적인 감소와 남극의 가변적 경향을 함께 보여줍니다. 2025년 8월 북극 해빙 취소는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맞았고 1980년대 평균과 비교해 면적은 40% 이상, 부피는 70%가 넘게 줄었습니다. 단연생 얼음은 거의 사라지고 1년생 얼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변화는 생태계와 토착 공동체, 항로에 영향을 주었고 지속적인 관측은 적응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육지 관측은 기상대와 토양 센서, 위성을 통합합니다. 지표북은 기온과 강수, 토양 수분, 전설이 육상의 조건을 그려내고 식생지수는 성장기의 리듬을 추적합니다. 강수위는 유출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은 물과 에너지 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하나가 변하면 다른 요소의 되먹임이 돌아옵니다. 2025년 10월 위성 마이크로파로 산출한 전 지구 토양 수분 자료 12년 기록은 어떤 지역은 건조화, 다른 지역은 습윤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원조대가 마르고 고위도는 더 촉촉해졌습니다. 이 패턴은 기후 모형의 예상과 부합해 강수 분포 변화에 대한 관측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토양 수분은 증발산, 유출, 식생 스트레스에 직접 연결되어 숨은 생태 대기를 잇는 매개입니다. 탄소 순환 관측은 대기 농도, 생태계 플럭스, 해양 흡수를 결합합니다. 수백 개 관측소의 대기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와 토지 이용 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배출의 절반가량이 대기에 남습니다. 나머지는 바다와 육지가 흡수하지만 그 규모를 정량화하려면 상세한 관측과 모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전 지구 탄소 예산이 갱신되었고 화석연료와 토지 이용에서 연간 10기가톤을 넘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기는 약 5기가톤을 축적했고 해양 흡수는 약 3기가톤, 육지 흡수는 잔차로 2기가톤 수준이지만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이 예산은 측정의 진전과 동시에 특히 육상 과정의 미비점을 드러났습니다. 귀속 분석은 관측된 변화의 원인을 가립니다. 자연 강제력만으로 구동한 모형은 관측된 온난화를 재현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한 모형은 관측과 맞습니다. 온도, 강수, 빙손실, 극한 현상에 적용된 이 접근은 일관되게 인간 영향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2016년 2월 최근 수십 년의 폭염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사람 영향으로 2배에서 10배 이상까지 높아졌음이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관측 분석과 모형 앙상블을 결합해 불확실성을 정량화했으며 기후 위험과 적응 논의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되먹임 메커니즘은 변화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얼음알배도 되먹임은 표면이 어두워지며 더 많은 빛을 흡수해 온난화를 증폭시키고, 수증기 되먹임은 더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으며 온실 효과를 강화합니다. 구름 되먹임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관측은 제약을 주지만 해상도와 범위에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되먹임을 이해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핵심입니다. 2026년 4월, 여러 위성 자료를 종합한 연구는 기온 상승에 맞춰 특정 습도가 증가한다는 이론과 모형의 예측을 관측으로 확인했고, 되먹임의 크기를 정량화해 기후 민감도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체계가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빙상 붕괴, 영구동토 해동, 생태계 전이는 비선형 과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신호로 변동성의 증가 같은 징후를 관측이 포착하고, 모형은 임계 조건을 탐색합니다. 두 접근이 함께 위험을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북부 습지에서 메탄 방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고, 온난화가 영구동토 행동을 빠르게 한다는 사실과 연결되었습니다. 아직 거대 규모의 탄소 방출을 뜻하지는 않지만 우려와 일치하는 방향이었고, 되돌리기 어려운 전환이 나타나기 전에 강화된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사회와 연결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물의 가용성은 농업을 바꾸며, 생태계 변화는 수산과 산림에 영향을 줍니다. 극한 사건은 즉각적인 피해를 남깁니다. 이런 변화를 기록하는 관측은 위험 평가와 적응 전략의 토대가 되며, 의사결정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2026년 8월, 조이개 기록을 활용한 연안 홍수 빈도 분석은 20세기 중반 한 세기에 한 번이던 홍수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10년에 여러 번 발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이 겹치며 위험이 높아졌고, 추정은 더 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측은 인프라 계획과 지역 대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열린 과학은 데이터 공유와 재현성을 촉진합니다. 공개 아카이브는 독립 검증과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메타데이터 표준은 탐색과 활용을 돕습니다. 코드 공개는 분석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신뢰와 속도를 높입니다. 이런 문화는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후 관측의 공개를 의무화한 정책이 10년을 맞으며 활용이 늘고 혁신이 촉진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 자료를 함께 쓴 연구들은 개별 아카이브로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밝혀냈고, 공개 접근은 개발도상국 연구자의 참여를 넓혔습니다. 공유된 데이터는 가치를 배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역량 구축은 관측 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합니다. 교육은 측정과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키우고, 장비 지원은 취약 지역의 네트워크를 돕습니다. 파트너십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공간적 공백을 메우며 다양한 관점이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2026년 12월, 동남아시아의 한 연수 과정에서 40명이 생태계 관측 방법을 수료했고, 세플럭스 타워와 장기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대 관측망의 중요한 빈틈이 채워졌고, 지역 협력과 지식 교류가 촉진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소통은 한계를 정직하게 전합니다. 신뢰 구간과 확률 분포, 앙상블 범위로 불확실성을 수량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여러 가능한 미래를 탐색합니다.
민감도 분석은 예측의 중요한 가정을 밝혀 견고한 결과와 잠정적 결론을 구분하게 합니다. 복잡함을 존중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태도입니다. 2027년 2월 불확실성 표현을 강화한 기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여러 모형과 배출 시나리오, 초기 조건 앙상블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온도 전망은 단기일수록 좁고 장기로 갈수록 넓어졌으며 강수는 온도보다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지역 세부는 전 지구 평균보다 덜 확실했지만 신중한 표현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영역을 가로지르는 관측의 통합은 지구가 연결된 시스템임을 드러냅니다. 대기 순환은 해류를 움직이고 해양의 열 흡수는 대기 온난화를 완충합니다. 빙상의 변화는 해수면을 바꾸고 생태계의 반응은 대기 조성에 되먹임을 보냅니다. 에너지, 물, 생지화학 순환이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해는 고립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생겨납니다. 관측은 지식의 토대입니다. 이론을 시험하고 모델을 보정하며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질문을 불러옵니다. 여러 분야와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관찰이 인간이 만든 변화를 헤쳐나갈 만큼의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의 측정이 모여 맥락을 만들고 데이터셋마다 퍼즐의 조각이 더해져 지구의 작동과 인간 활동의 영향을 함께 비춥니다. 2027년 4월 대기, 해양, 빙권, 육상, 생태 관측을 아울러 지구 시스템 변화를 종합한 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천 년 맥락에서도 이례적인 온난화가 기록되었고 그 대부분이 인간 활동에 기인한 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의 배출 경로에서 이어질 변화가 제시되었고 완화와 적응의 위험과 기회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관측과 수천 편의 연구, 오랜 노력 위에 선 결과입니다. 관찰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장비가 배치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해는 깊어집니다. 답이 늘수록 질문도 함께 늘어납니다. 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마다 앞선 작업을 잇고 새로운 과제를 마주합니다. 과학은 끈기와 협력, 증거에 대한 헌신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마다, 대륙마다 이어지는 조용한 측정의 규율 속에서 인류는 세계를 그리고 그 속의 자신을 관찰합니다. 기기가 기록하고 연구자가 해석하며 지식은 자라납니다. 성과와 한계를 함께 인정하며 이해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조각들은 더 큰 틀 속에 맞춰집니다. 끊임없이 관측된 행성은 복잡성과 인간 활동에 대한 민감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지금과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계속 관측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후속 세대를 길러 지식을 결정에 적용하고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일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쌓아 올린 관측의 기반은 이미 놓여 있습니다. 책임은 공동의 것이고 기회는 현재에 있으며 결과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지켜온 세심한 주의 속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기기들에서 흐르는 데이터의 부드러운 리듬 속에 지구는 숫자와 스펙트럼, 시계열로 말합니다. 관찰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측정을 의미로 바꾸어 나눕니다. 그 과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을 이끌며 필수적이고 지속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일입니다. 관측은 계속됩니다. 센서는 기록하고 위성은 공전하며 부표는 떠오르고 가라앉고 코어는 시추되고 시료는 분석되어 데이터는 보관되고 논문은 발표됩니다. 지식은 쌓이고
이해는 진화합니다. 측정되고 감시되는 행성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복잡합니다. 조사는 끝나지 않고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부르고 각 데이터셋은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한 측정에서 시작된 관찰은 이제 전 지구 시스템과 수십 년의 시간을 아우릅니다. 호기심과 필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으로 이 흐름은 이어질 것입니다. 변화의 흔적마다, 기록된 신호마다, 보관된 시료마다 지구는 자신을 보여줍니다. 관찰의 이야기는 늘 존재했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기기와 사람, 인내와 정밀함, 개인의 기여와 공동의 성취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관찰은 계속되며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는 관찰의 과학은 결국 주얘기의 과학입니다. 근면하고 절제된 집중을 통해 축적된 증거가 지식을 만들고 세심한 연구가 이해를 키우며 알려진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 느린 태도는 증거에 뿌리내린 길을 보여줍니다. 기기가 작동하고 관찰자가 깨어있는 한 기록은 이어집니다. 하루하루 데이터가 더해지고 계절마다 패턴이 더해지면 해마다 이해가 다듬어집니다. 수십 년은 맥락을 만들고 세기는 방향을 드러냅니다. 관찰에 대한 헌신은 지식에 대한 신뢰와 증거에 대한 믿음을 뜻하며 과거와 현재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을 향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끝에서 관찰은 기기와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과 지구, 현재와 미래, RM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측정은 변화를 기록하고 변화는 대응을 요구하며 대응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해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원은 닫히고 또 이어지며 매 회전마다 깊이와 긴급함을 더합니다. 기기들은 계속 기록하고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질문은 계속 진화합니다. 다음 세대의 관찰자를 부르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내롭고 복잡한 지구는 조심스럽고 인내심 많은 관찰자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조사는 마지막 장이 없습니다. 다음 측정, 다음 분석, 다음 통찰이 있을 뿐입니다. 관찰에는 이해가, 이해에는 희망이, 희망에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으로 빚어지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관제실이나 야전기지, 장비 배열이나 아카이브 한쪽에서 누군가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패턴을 기록하고 질문을 던지며 일을 이어갑니다. 리듬은 계속되고 기록은 자라납니다. 관측된 지구는 더 잘 알려지고 그 알 속에서 인류는 책임과 기회를 함께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체계를 이해하고 돌보기 위한 길, 관찰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꿈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